네, 자,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괜찮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확률을 더 높이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상, 어떤 시기에 대한 히트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지표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전략을 꾀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켓 리더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세진 대리의 오늘 준비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간의 고민,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타이틀 그대로 2년간의 고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2년 사이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미뤘는데 이제는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최근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모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슈고요. 그동안 사실 계속 미뤄왔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리 인상 이슈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지금의 미국이 준비하던 금리 인상은 사실 경기 회복을 단초로 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동안 진행됐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련의 경제지표 발표 이후부터 아니면 이제 국채 수익률 각국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변동성을 크게 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사실 이런 이슈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달러가 초강세 영향을 미쳤던 것도, 초강세 흐름으로 나타났던 것도 이 같은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시화될 거라고 믿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내년까지 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많은 부분에서 사실 시사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특히 이제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금리 인상을 계속 뒤로 늦추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IMF와 세계은행까지도 사실 금리 인상을 좀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됐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정상적인 부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단초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에서 찾아보면 사실은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발표됐었던 확인한 경제 지표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개를 살펴보면 일단 너무나도 지금 최근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고용이란 말을 사실은 써도 될 정도로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자 수 측면에서 강력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ADP 고용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 확인을 해보면 28만 명이에요. 네.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좀 나왔었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취업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고용 시장의 질, 그렇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거는 역시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네.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좋은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타진하는데 약간의 먹구름을 좀 띄우게 만들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이 임금 상승률까지도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 화면으로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 전달 대비해서 0.3%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2.3%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매 판매까지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굉장히 양호하죠. 5월 달 보면은 주유소라든지 건자재, 자동차, 자파, 온라인 쪽에서 큰 폭의 성장을 좀 저희가 보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지표들이 왜 중요하냐. 사실 저희가 굉장히 한 2년 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타진하고 이 부분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시그널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 이런 지표들의 호조세를 그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으로 좀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한데 저희가 좀 천천히 다시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그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이 거두려고 했었던 효과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하면서 유동성을 확장을 시켜놓으면 일단은 그 민간 부분의 소비 여력, 우리가 얘기하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판매했던 그 재고분들을 이제 밀어내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설비 투자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풀어놓은 돈들이 그 결국에는 기업으로 흡수되는 그런 선순환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 종지부는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그 금리 인상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볼 때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고용한 사람들이 고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임금이 늘어나서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고 있는가? 그 늘어난 가처분 소득들이 소비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이제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도모하면서 이루고자 했었던 어떻게 보면 경기 선순환 구조로 다시 되돌리는 그 과정들은 지표로는 다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신흥국 불안이라든지 뭐 달러 강세 이런 이유로 사실 금리 인하를 계속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제니 옐런 의장이 예전부터 이제 항상 시장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항상 늘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FOMC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좀 어떤 9월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좀 어느 정도나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확률은 지금 어느 정도나 외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블룸버그에서 자체 서베이를 진행을 했을 때는 그 이번 9월 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순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50% 수준 그리고 그 뭐 9월과 10월에 각각 10%, 20%를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그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시장에서의 목소리와는 굉장히 대조적인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은 그 제니 옐런 의장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들이 모두 시그널을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단행이 됐을 때는 특히 그 대한민국을 위시한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이탈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축의 변동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많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내해야 될 그 일순간의 변동성을 보이는 그 극심한 그 고통 기간이 지금부터 펼쳐질 수 있다라고도 사실 그 투자자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차차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머징 통화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확인하고 있는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 이런 데서 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뭐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그러면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할 시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사실 뭐 제가 이제 매일 나와서 이 연속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는 과정이 아닌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하루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속된 말로 땜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저도 이렇게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기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앞두고 오늘 시황을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까 조금 그냥 객관적으로 최대한 좀 시장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만 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비정상적인 양적 완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힘으로 들어올린 각국의 그 전 세계 그 글로벌 경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 비정상의 정상화를 좀 도모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각 주체들의 반응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또 야기가 되고 있냐면 최근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의 강세를 종지부를 좀 찍고 약세 전환할 거라는 움직임들이 연초부터 좀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꺾이는 것이 이머징 통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세 원래 달러와 그 이머징 통화는 그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꺾였을 때는 보통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가기 마련이에요. 모든 자산들이 마찬가지죠. 네. 달러가 꺾이면 원자재 가격이 사실 네.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의 하락분보다 그 이머징 통화의 그 어떻게 보면 하락분이 더 가파른 상황. 그러다 보니까 뭐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지금 안 그래도 그 10% 이상의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자국 내 달러 거래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달러를 자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거래 통화로 활용할 때는 거의 2억 루피아의 벌금을 내는 뭐 이런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이런 이슈들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 증시 수익률, 특히 이머징 마켓의 네. 증시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 보름간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지만 네.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안 좋은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금리 인하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메르스 관련된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셔야됐을 때 이런 부분들의 충격은 사실 국내 증시도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이머징 통화에게는 사실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재정 어떤 정책에 대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하는 국가에 한해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그렉시트와 차이나 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에서도 지금 뭐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게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중국 증시 뭐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중국 증시 뭐 지난주 한 주 흐름은 참 좋았습니다만 지금 자금은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 오늘 이제 발표가 좀 좋지 않게 협상이 결렬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금 유출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앞서 FOMC만 보고서는 저희가 시장을 뭐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 맞물려 있는 이제 유로존 이슈라든지 그리고 중국 관련 이슈 같은 부분들도 사실 시장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시황관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이 그리스와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지리적으로도 멀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는 이슈는 서로 없는 나라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국내 그 대한민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나라입니다. 그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유로존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그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그동안에 그렇죠. 저희가 예. 패턴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접 국가고 저희가 그 소비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기회가 그 중국에 많이 그 네. 기업들한테 펼쳐지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또 중국 시장도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나라다라는 부분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을 저희가 굳이 찾자면 두 나라 다 지금 부채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는 나라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반응은 굉장히 극과 극이죠. 그리스는 디폴트를 걱정을 하고 네. 있고 중국은 엄청난 버블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면 지금 뭐 그렉시트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이제 서동수 대리가 항상 그 이슈들을 뭐 많이 기민하게 다뤄줬을 테니까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협상 시한이 사실 뭐 이번 달 말일까지로 지금 잡혀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 나오기 전에 뉴스를 살펴봤더니 1시간 만에 22 그 채권 관계자가 협상장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리스에 요구하고 있는 긴축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디폴트와 그렉시트를 염두한 어떻게 보면 손실액을 이제 책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느 때보다 그 그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가 사실 좀 아니 뭐 그리스 이러다 말겠지로 네. 넘겨오는 그 과정에서 한 걸음 좀 가까이 좀 다가와 있다라는 부분 의외로 시장의 그 변동성을 또 굉장히 크게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뭐 가끔 이렇게 토마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뭐 저희가 그 해외 직투에서 또 자주 찾아뵀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말씀을 드릴 게 많습니다만 오늘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중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버블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마켓워치에서 나왔던 뉴스는 아주 가관입니다. 뭐 이제 코멘트가 이렇게 극단적일 수 없는 수준까지 나왔는데 지금 당장 그 지옥에서 나오라라는 헤드라인까지 있으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버블이다라는 얘기,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중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정책적인 랠리, 그 중국이 주도하는 그 논리로 중국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시각과 외신, 그리고 특히 이제 서구의 자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중국의 현 단계의 그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온도 차이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중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정자산 투자 비율이 약 60%가량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뭐 1대1로라든지 여러 유동성 그 인프라 정책으로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10년에 5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체 GDP에서 고정자산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에 그 소비와 투자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 자체는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보다는 지금 중국이 어떤 그 과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끓고 있는 주전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넘치지 않는다. 많은 부분들이 그 아직도 중국의 버블을 경고하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자를 하는 주체들은 중국의 버블이 지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더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결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전략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주시면요. 네, 일단은 뭐 그렉시트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희한테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주식을 가득 채워놓을 때가 아닙니다. 네. 적어도 이 그렉시트 관련된 부분 그리고 FOMC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접근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외신들의 보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자체가 이제 워낙에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과열은 있습니다만 크게 좀 우려할 부분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슈 조금은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해 두시면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켓 리더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